이민수의 경제토크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연초부터 강한 상승세에 몰이를 하고 있는 로봇주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로봇 관련주가 연초에 뭐 선수들이 튀어나오죠. 연초에 그죠? 주도주로서의 물론 올 한 해 2025년 한 해의 로봇주가 주도주로서 갈지 안 갈지는 지나봐야 되죠. 그죠? 연초에 지금 세계 가는 이유는 삼성이 쏘아 올린 공 때문입니까? 네. 보통 섹터가 강하게 갈 때는 그냥 재료가 하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두어 개 같이 여러 개가. 나오면서 복합되면서 와, 나 이거 아니면 안 돼. 그리고 또 맞아요. 상한가 관련된 종목이 한 두세 개가 퍽 들어갑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잠깐만 관련주 뭐 있어. 그래서 막 또 같이 붙는 현상. 근데 이게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테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뭐 아직 뭐 실적이 그렇게 강하게 붙는 것도 아니고 테마라고 하기엔 너무 셉니다. 이게 가장 또 중요한 변화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가장 먼저 첫 번째는 로봇 이쪽으로 움직일 때 무지개 로봇,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위치, 그러니까 즉 지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삼성이 결국에는 최대 콜옵션까지 행사하면서 최대 주주까지 들어섰다라는 얘기는 이제 로봇 사업을 할 때 전초 기지로 뭘 활용할 것이냐라는 쪽에 대해서 기대감이 또 뿌악 올라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효과가 시작부터 강하게 밀어붙이다 보니까 그런 이제 전반적인 종목들의 강세가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이제 이게 한국이 왜 삼성전자가 그렇게 로봇 쪽에 대해서 관심을 갖느냐, 벌써 뭐 한 2년은 됐습니다. 그렇죠. 예, 이쪽에 대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하고 스타트한 것도 삼성이 이제 지분 인수했다고 나왔던 거잖아요. 그때도 그렇죠. 콜옵션 있는 거 알았는데 그죠? 네, 이렇게 언제 튈지 이게 뭐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연말 때 그냥 우리 네. 그러니까 회계 기준으로도 그냥 한번 해서 그냥 딱 맞춰 보겠어라고 하다 보니까 그게 나왔던 것 같고,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또 AI 시대라는 건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AI 시대가 들어왔는데 그런 쪽에서 AI를 잘하는 인프라로 또 잘 해놓는 업체들이 과연 다음은 먹거리가 뭐라고 했었을 때 가장 먼저 튀어나온 게 이제 로봇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엔비디아도 우리 다음 먹거리는 로봇 이런 쪽으로 나오고, 특히 그러면서 뭘 이제 공개를 해주기 시작해요.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때 이게 원래 이번에 GGC인가 그때 처음으로 엔비디아가 그 로봇 관련된 쪽에 대한 전략들을 얘기했을 때 그때는 별로 안 움직였습니다. 네. 근데 지금 왜 움직이냐면은 이제 엔비디아가 약간 좀 실적도 이제 많이 좀 올라온 상황 쪽에서 네. 이제 더 수익성을 다변화시키게 아니냐라는 쪽에서 로봇 쪽을 계속 건드리다 보니까 그게 또 자극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게다가 또 중요한 거는 그렇게 됐었을 때 나왔던 이제 제슨 토르, 이게 젠슨 황 선생님의 이름을 비슷하게 따서 제슨 그렇게 네.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칩이 다 포함된 컴퓨터입니다. 그러니까 제어할 수 있는 컴퓨터 이런 쪽들이 그 안에 또 모듈이 있는데 그걸 또 따로 보면 제슨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것까지 해서 이걸 다 유통하기 시작해서 그러면 우리 그러니까 시스템화된 거죠. 시스템 모듈화된 것들을 너희들이 로봇 하려면은 이런 거 써도 돼라고 해서 이제 약간 오픈 소스 비슷하게 이제 끌어가려고 하는 전략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시장이 와, 로봇 많이 크겠네라고 나오는 부분들이고, 게다가 또 하나 지금 오픈 AI도 우리도 해야 될 걸, 그러면서 지난번 10월달에 조달한 자금이 있습니다. 한 5조 한 6조 가까이 되는 자금이 있는데 그 자금을 가지고 그 중에서 똘똘한 회사, 로봇 관련된 회사 인수할 거야라고 하다 보니까 기대감이 또 팍 올라가는 모습들이죠. 게다가 테슬라는 끝판왕이죠. 이제 테슬라는 기다려. 나 조금만 있으면은 이제 얼마를 원하십니까? 로봇 한 대 들여놓으실 때 얼마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최종적으로 2년 뒤에 가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2026년도 상용화로 대량 생산을 통해서 상용화로 나올 거로 그 옵티머스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 그 뒤에 한 1년 정도 더 기다리면은 $20,000.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천만 원쯤 되겠죠. 네. 3천만 원이 안 되겠죠. 그런 쪽에서 자네 로봇 하나 들여놓을 생각 없는가? 그러면서 데리고 다니는 자동차 로봇들. 값이네. 자동차 중형차도 이제 안 되지 않습니까? 좀 중형차도 요즘에 한 네. 4, 5천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됐었을 때 그 정도도 너가 데려다니면서 네가 하고 싶은 일 시킬 수 있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기대감이 갑자기 팍 올라온 모습들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나라와 또 이제 해외에서 보는 차이, 그러니까 글로벌에서 접근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하는 이족 보행 로봇에 대한 관심이 일단 크긴 큰데 아직 기술력은 솔직히 못 따라와 있습니다. 한국의 이족 보행 로봇 쪽은 여전히 그러니까 그동안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몇몇 회사들 보여주는 로봇을 보게 되면
팔까지는 여기까지 상반신은 로봇의 형태를 갖추는데 예. 밑에는 바퀴가 달려 있습니다. 예.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그러면 계단이나 아니면 어떤 특수한 환경에 가게 되면은 이거 못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는 사람과 똑같은 형태를 취해서 동작과 함께 모든 장애물들을 다 같이 피해서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 차이가 일단 가장 피지컬적으로는 큰 거죠. 그런 쪽에서 한국은 아직까지도 일단 협동 로봇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죠. 어쩌면 대한민국은 작업 시에 보조해주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65세 이상이 음. 전 인구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초고령 사회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점점 더 인력들이 떨어질 텐데 그를 또 산업계가 그럼 갑자기 늙어지는 걸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협동 로봇을 통해서 자동화를 더 빨리 가속화를 시켜야 된다라는 쪽에서 이에 대한 관심들이 더 높아지는 부분들이죠. 그렇다 보니 여전히 협동 로봇과 관련된 쪽들을 더 많이 챙기고, 그러니까 요즘에 강한 종목들의 특징이 그쪽이 좀 더 강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레이노보 로보틱스도 물론 다 한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이쪽 로봇을 연구했던 뭐 휴고 관련된 카이스트 교수님이 만들었다고 하지만 일단 그쪽에 대한 기술력보다 지금은 아직은 그게 확장이 못 되고 있는 관점 쪽에서 시장은 이족 보행 로봇인 휴머노이드 로봇을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네.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로봇이라고 하게 되면 AI가 이제 저희가 보통 보게 되면 AI가 막 이제 열심히 훈련하기 시작하고 추론을 내리는 과정 쪽에서 저희가 보는 거는 그냥 어딘가 뭐 저기 소프트웨어에서 뭐 왔다 갔다 하면서 결론을 이렇게 딱 보여주는 이 정도로 보지 않습니까? 근데 AI가 성과를 내서 그러니까 AI가 막 그 모든 데이터를 갖고 학습한 다음에 추론을 해서 결과론적으로 액션이 나오는 과정들, 피지컬로 액션이 나오는 과정들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로봇의 그 물리학 관점 쪽으로 더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AI가 결론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지기 나오기 시작하는 가장 첫 번째 접점을 로봇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많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결국은 AI의 종착점이 그리로 가겠구나. 네. 이쪽에 대한 시각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조금 예전보다 약간 또 기대감이 점점점 더 올라오는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네. 말씀 다 하셨죠? 이제 그만하렵니다. 네, 이제 질문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글로벌리 보면 휴머노이드 쪽이 이제 좀 더 주목받고 있다. 네. 그렇죠? 네. 테슬라도 그렇고 현대차도 보스턴 다이나믹스도 있고요. 네. 중국 업체들도 그죠? 네. 중국 업체도 막 따라오고 있고 한국은 그쪽보다는 협동 로봇 쪽이 다 그죠? 그쪽이 더 네. 신경을 더 그쪽으로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협동 로봇과 관련된 우리 업체 가운데서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얘기 나오면서 상한가 들어갔고요. 네. SPB 테크도 뭐 상한가 서너 개 있네요, 그죠? 네. 말씀하신 로봇도 뭐 원래 이제 SPG 이런 거 옛날에 그 여기 뭐라 그랬죠? 관절 감속기요. 감속기, 네. 아니 네. 감속기 생각이 안 나네. 네. 어쨌든 네. 또 그런 로봇 관련 가운데 지금 말씀하신 포커스를 협동 로봇으로 본다 함은 네. 어떤 기업들입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인간의 형태를 갖추지 못했는데 음. 사람을 도와준다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약간 이제 부품 쪽 이쪽으로 더 신경을 시장이 더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아직까지는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인 감속기 업체 하게 되면 오래됐지 않습니까? SPG 네, 이런 쪽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또 이걸 떠나서 약간 그 액추에이터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안에 감속기부터 그리고 모터 감속기 그리고 그에 따른 오염 부속품들이 다 하나로 뭉쳐져서 모듈화된 겁니다. 거기 하나가 그러니까 요거 하나면은 그 굽히는 거 피는 것까지 다 해서 딱 하나로 모듈화 시킬 수 있다 보니까 관절이 한 개, 두 개, 세 개, 뭐 4족 로봇, 뭐 8족 로봇 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것들 그걸 더 관심을 많은 거죠 네. 시장은요. 그러다 보니까 액추에이터의 가장 그래도 시장에서 알려진 쪽은 뭐 개인적인지 모르겠지만 로보티즈란 쪽. 그러니까 이게 다이내믹 셀이라고 합니다. 이쪽에서 그 시장에서 다이내믹 셀은 알아도 로보티즈는 잘 모릅니다. 그만큼 브랜드가 더 많이 알려진 케이스죠. 그런 것들이 이제 또 될 거다라고 하면서 또 그런 종목들 움직이고 있고 그밖에 또 감속기의 핵심은 또 모터의 그 정회전, 역회전 뭐 이런 쪽으로 나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모터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모터 쪽에서 그래도 예전에 가전하면 LG, LG의 가전은 모터의 힘에서 나왔다. 라고 하다 보니까 그 사업부를 인수하기 시작하면서 나왔던 하이젠 R&M 이런 회사들이 부각받으면서 또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부품 쪽 그리고 또 약간 하드웨어 쪽에 좀 더 신경을 쓰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그거보다는 조금 좀 다음 단계를 또 많이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좀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는 이제 시장이 결정할 문제고요. 근데 미국은 그리고 또 글로벌은 소프트웨어 쪽을 더 많이 챙기는 것 같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얼마나 기세머리를 해가느냐가 이제 관심사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불을 붙이니까 다른 기업도 이제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CES 2025가 있습니다. 1월에. 네. 그때 로봇 얘기가 뭐 좀 나올까요? 그때까지는 일단 좀 모멘텀이 있어 보이는데, 그죠? 이제 만약에 여기서 네. 좀 차익 매물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 여전히 근데 CES에서 얘기 나오면 오르면 일단 단기적으로 좀 팔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때는 이제 그래야 되겠죠. 예. 그때는 이제 했다가 물량 나왔는데 예. 다시 그때까지 쫙 끌어올린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그런데 그때 이제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라고 봤을 때 아마 이제 이번에 1월 7일 날 CES 2025에서 그래도 기조연설자에 네. 그래도 끝판왕 탑은 우리 젠슨 왕 선생님 네. 오랜만에 7년 만인가 나와서 이제 또 AI에 대해서 또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대해서 시장이 또 관심을 높일 거로 보는데 최근에 나왔던 행보를 보게 되면 이제 단순하게 우리가 GPU 팔아먹는 그러니까 GPU를 통해서 AI 칩과 관련된 뭐 블랙웰 시리즈 뭐 이런 것만 얘기하겠느냐 이걸 가지고 활용할 분야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를 하겠다라는 쪽으로 나오게 되면 솔직히 지금 AI 신약 개발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AI 로보틱스나 뭐 이런 쪽 좀 다양화된 쪽에 대해서 더 얘기를 많이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럴 때마다 또 시장에서는 그런 게 자극을 받아서 또 시장의 변화가 나올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연초라 뭐 되게 조심스러운 거고요, 그죠? 네. 로봇 관련주가 24년에 SK 하이닉스나 그죠? 네. 연초에 대단했잖아요, 이제 상반기에. 혹은 뭐 방산이나 그렇습니다. 전력기기만큼 간다고 보기에는 아직까지 조금 숫자가 일단 안 나오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네. 이게 진짜 올해 좀 강한 섹터로 이렇게 네. 쫙 자리를 잡아서 올해 한 해 내내 올타임 하이로 강하려고 한다면은 뭔가 숫자가 조금만 좀 받쳐줬으면 그러려면 좋겠어요. 이제 로봇 관련주 대형주들이 숫자가 나가면서 가져야지 이제 가는 거죠, 그죠? 예를 들면 저도 네. 잘 모르겠는데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아마 그때 상장하면서 흑자 전환 시점을 뭐 얘기를 했을 거예요. 맞습니다. 25년인지 26년인지 모르겠지만 그죠? 이런 쪽이 뭔가 어쨌든 시총이 가장 큰 거는 두산이란 말이에요, 그죠? 네. 이런 쪽이 뭔가 숫자가 나오면서 가지고 뒤에가 따라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하나의 정말 제대로 된 섹터 형성에서 가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러기까지는 조금 확인해야 될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요게 그러면은 진짜 흑자 전환 시점 분기별로라도 뭔가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는 걸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실적 발표 때는 이렇게 또 보긴 보겠죠. 근데 그게 여전히 아직도 그러니까 이게 이런 성장주 쪽에서 실적이 그래도 돌아서려고 한다고 하게 되면 가장 처음은 매출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예, 매출이 나오게 돼야 그다음에 나머지 비용 빼고 흑자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되는 시점들이 그러면 그만큼의 수주를 받았느냐라는 쪽으로 봤을 때 그렇다고 뭐 굳이 그걸 공시를 안 해도 되는 모습이다 보니까 아직은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매출이 뛰는 네. 모습들까지 보면서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로봇도 한때 뭐 이제 우리가 로봇 얘기 굉장히 많이 했죠. 네. 13년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 상장해서 올라갔던 것이 물 드십시오. 네. 네, 괜찮습니다. 예. 상장해서 올라갔던 것이 네. 23년 네, 하반기에 아주 뭐 엄청나게 올랐던 그런 경험들이 있고요. 상장원데 23년 10월에 상장해서 연말에 아주 엄청 올랐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로봇도 뭐 집에 로봇 한 대 놓으세요부터 해서 청소 로봇, 뭐 협동 로봇, 닭 튀기는 로봇, 뭐 커피 내려주는 로봇 엄청 많았다가 네, AI에 사실 좀 밀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관심이. 네, 지금은 AI가 이제 워낙 떴고 로봇이 오는데 그러면 로봇이랑 AI랑 접목된 게 있으면 좋겠네. 그러려고 하는 거네, 그죠? 그게 이제 지금 네. 시장에서 바라보다 보니까 네. 글로벌 쪽 이제 그쪽을 많이 바라볼 것 같습니다. 예. 근데 한국은 아직까지는 거기 조금 많이 약하다 보니까 결국은 끝판왕은 휴머노이드죠. 네. 근데 한국은 거기에 기술력은 그 정도까지 내밀 건 아직 없고 근데 네. 물론 모르겠습니다. 중간에 하다가 테슬라에 몰이 납품하는 로봇 업체들 없나? 그런 게 있긴 있는데 근데 그런 쪽들이 이제 약간 뭐 납품한다는 네. 뉘앙스를 가지고 강한 것들은 이제 한계는 좀 보여지겠죠. 그런 건 이제 예. 어떤 테마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걸 통해서 완전히 실적이 확 턴하는 모습들까지 보여준다. 그럼 그게 이제 시장에서 먹혀주느냐? 근데 시장은 이런 테마는 꿈을 더 막 주는 걸 더 원할 겁니다. 네, 네. 그렇죠. 네. 꿈을 먹고 가는 거죠. 로봇 관련주 얘기했는데 뭐 어쨌든 이런 섹터가 뭐 튀어나온다는 건 좋은 거죠. 뭐 얘도 안 되고 쟤도 어렵고 자는 헤매고 있고 이러면 어렵잖아요, 그죠? 뭐든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뭔가 예. 올라가면서 네. 또 힘을 모았다가 조금 쉬면 또 딴 게 올라가지고 그렇죠. 그렇게라도 가지면 죄송합니다, 좋은 건데요. 네, 로봇 얘기했는데 자 그럼 로봇 관련주가 주도주로서의 가능성 적어도 상반기 네. 10점 만점에 몇 점? 8점, 8점. 8점. 10점 만점이에요? 네. 네, 좋습니다. 우리 연간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고. 예. 그렇죠? 그렇게 저보다 상반기, 네. 1분기. 네. 그렇게만 좁혀 보면 그죠? 네, 좋게 보고 네. 그러니까
뭐래도 가라는 심적으로 네. 그냥 하나 강한 거라도 그냥 쭉쭉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렇게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0점 만점에 8점. 되게 오늘 좀 흥이 좀 많이 나시는데요, 네. 우리 박사님. 네. 힘을 내야죠. 네. 네. 로봇 관련주 이야기였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